네, 조금 전에 특검의 구형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이 사형 폐지 국가이지만 사형이 선고가 되고 있다라는 설명들이 있었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이 특검이 양형 이유를 밝히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조금 전 8시 40분쯤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중 조사가 마무리가 됐고 휴정 이후에 이 검찰 측의 이 구형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나온 내용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동체 존립을 해야 하는 범죄다. 내란 범행으로 국제사회의 신뢰에 심각한 훼손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엄정한 단죄는 재발 방지를 위한 필수 조치다라는 말 또한 나왔습니다. 내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이었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없다. 경고성 계엄, 허위 주장을 하며 실체가 왜곡됐다라는 내용까지 저희가 들어왔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중 조사가 11시간가량 이어졌고 특검의 구형, 그러니까 양형 이후 설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뒤쯤 이 구형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녁 8시 40분쯤에 증거조사 절차가 끝나고 현재 특검의 최종 의결 진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에서 특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동체 존립을 해야 하는 범죄이며 또 내란 범행으로 국제사회 신뢰에 심각한 훼손이 있었다. 또 엄정 단죄는 재발 방지를 위한 필수 조치이며 내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이다. 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없다. 경고성 계엄 허위 주장이며 실체를 왜곡했다라고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조금 전 윤 전 대통령 측의 증거조사 절차가 끝나고 이제 특검의 구형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자, 이제 현재 상황들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조금 전 윤 전 대통령 측의 증거조사 절차가 마무리가 됐고 이제 특검의 구형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법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백유빈 기자 전해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증거조사가 끝나고 특검의 구형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박억수 특검보는 먼저 내란 혐의 전반에 대한 중대성을 지적한 뒤 각 피고인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우선 비상계엄을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했는데요. 피고인들이 국민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했고 장기 집권을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했지만 실패하자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단순 권한 남용을 넘어 헌법이 설계한 구조를 무력화하고 경찰력과 군사력을 동원한 내란 사건이라며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동체 존립을 해야 하는 범죄라며 이를 엄정하게 단죄해 국민이 형사사법체계를 통해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큰 표정의 변화 없이 듣다가도 특검보의 일부 발언에는 헛웃음을 짓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최종 의견 진술이 끝나면 특검의 구형이 나올 예정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형뿐인 만큼 특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특검이 전례를 따라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지만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했을 때 무기징역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 등에 대한 구형량도 관심인데요. 특검은 김 전 장관의 죄질이 윤 전 대통령에 준할 만큼 무겁다고 보고 최고 수준의 형량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경찰 지휘부 역시 핵심 조력자로 판단해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월쯤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예, 구형이 끝나면 피고인 측의 최종 변론이 시작되죠. 이후 절차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 구형 이후에는 피고인 측의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이 이어지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40분 정도 직접 최후 진술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을 통해 야당의 입법 폭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계엄이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에 대한 사법적인 심사가 불가능하다는 점부터 특검의 위헌성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김계리 변호사는 기사 쪼가리 몇 개로 탄핵을 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각종 역사적 인물들이 총동원되기도 했는데요. 이승만 전 대통령 때도 계엄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몽테스키웨와 갈릴레오 갈릴레이까지 언급하며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 발언 중간중간에 추가 설명을 보태며 본인의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증인을 세울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변론이 길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김용현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다른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까지 고려하면 오늘 재판도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연합뉴스TV 백유빈입니다.